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금융지주사 4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신한지주 먼저 볼게요. 그동안 쭉 올라왔었던 상황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단기 저점은 또 높아지고 있어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좀 포인트를 보고 봐야 될까라고 봤을 때, 일단 큰 흐름 먼저 보도록 하죠. 큰 흐름 연봉.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연봉상의 이런 매물이 존재하는 구간이다. 지금 이 하방을 빠졌다가 이제 꼬리를 달고 올라는 와주고 있는데, 이 매물이 존재가 꽤 부담이 되는 위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월봉으로 보면 지금 딱 여기서 걸리는 흐름이다. 월봉상 이제 요거는 이제 일본 교역회의 기준선이라는 부분이에요. 기준선인데 여기서 이렇게 걸리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상은 뭐 이렇게 일단 주봉상은 조금 흐름을 타주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라인에서 막히는 흐름이 분명히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일단 주봉상은 10주 이동평균선의 이탈이 좀 없어야 되는 상황이고, 하여튼 요번 주 내지 뭐 다음 주의 흐름이 좀 중요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여기 수급적으로는 지금 외국인이 뭉텅이 매도를 조금씩 던져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던져대고 기관도 뭐 그렇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주가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요 33,000원 라인은 이탈이 없어야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긴 한데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일단은 아예 요 라인들을 이 고점을 이은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요거를 신규 접근 입장에서는 다 벗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밑으로 빠지거나 위로 올라가서 빠지거나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을 보면서 좀 흐름을 보면서 접근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걸 돌파로 넘긴다면은 당연히 돌파할 때 나온 어떻게 보면 양봉이 분명 나올 텐데, 조금 사이즈가 큰 양봉이 나올 텐데 그 양봉을 기준으로 조금 매매를 접근에 대한 대응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 밑으로 하방으로 빠지면서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면 60일 이동평균선 내지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조금 기다렸다 캔들이 붙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걸 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금융주에 대한 뭐 배당 시즌이 다가오니까, 배당에 대한 부분 연말이니까 어떻게 보면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배당주에 대한 부분은 관심은 11월부터 이미 시작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 외국인 기관들 그때부터 좀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간다면 오히려 매매에 대한 뭐 손실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봐야겠고, 일단 지난밤 사이에 미증시에서 골드만삭스라든 모건스탠리 상승은 좀 나오긴 했지만, 현재 우리 증시에서의 해당 금융 관련된 종목들의 차트 흐름이 좀 많이 달라요. 미증시 종목들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고, 그런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정부의 그 대출 가계대출 총량을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인 거 아닌가. 지금 KB은행 같은 경우 연말까지, KB 이거는 뭐 신한지주지만 조금 있으면 KB금융도 볼 거예요. KB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까지 1인당 신용대출 한도로 2천만 원 해서 좀 제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오늘 오전에.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이런 내용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 동향이 좀 어수선하다, 그리고 차트도 어수선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신한지주입니다. 그 다음에 KB금융. KB금융도 굉장히 뭐 고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얘는 저점마저도 낮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뭐 살짝 올라갔다 여기까지 낮아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보시면 아예 꾸준하게 매도가, 물론 외국인이 어제 매도는 좀 적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도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 금융, 물론 KB금융이 이거 지주사기 때문에 은행만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용대출로에 대한 뭐 예대마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뭐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건전성 그 대출 여신에 대한 관리에 대해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좋은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매매 동향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매매 동향 안 좋으니까 바로 음봉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서 보면 뭐 큰 흐름 먼저 보면 얘도 뭐 얘는 그나마 조금 나요. 조금 난데 어쨌든 여기 강한 매물이 조금 보이고, 그리고 월봉상에서는
뭐 돌아올 만큼 돌려질 만큼 많이 돌아왔다. 그래서 여기서 단기 고점 찍고 한번 내렸다가 이렇게 뭐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뭐 월봉 캔틀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주봉상에서, 그리고 주봉상에서 보면 결국 신한지주와 동일하게 10주 이동평균 좀 밟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오늘과 내일이 좀 이번 주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만약에 미보유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굉장히 애매하고 요 갭 구간에서의, 어떻게 보면 갭 구간에서의 지지가 또 나온다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구간으로 과하게 빠지지 않고 버텨준다면은 손절을 짧게 잡고 좀 접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굉장히 좀 매물이 좀 앞에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0일 이동, 최소한 20일 이동 평선을 밟고선 지켜주는 좀 어느 정도의 양봉이 나와준 상황 속에서 매매 동향이 조금 개선되는 상황 속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고, 배당을 노리면서 접근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 이미 배당을 노린 부분은 이미 들어왔고, 매수세가, 그리고 이미 그 매수세는 수익 구간 속에서 배당을 아예 노릴지 아니면은 그냥 빠져나갈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양봉이 나오더라도 과하게 좀 어느 정도 확인이 좀 되지 않는다면, 요런 뚫어주고 뭐 지켜주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따라가면 오히려 안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뭐 손실 구간이라면 조금은 털어내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보고, 또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라면 어느 정도는 뭐 요 매매 동향을 참고하면서 외국인들, 뭐 특히 외국인들과 좀 동행하면서 매매를 좀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차익실도 실현하고, 어느 정도 뭐 새로 담는 것도, 뭐 담을 때는 어느 정도 확인된 다음에 담아야겠죠. 이렇게 주가 흐름이 매매 동향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조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지주 결국에는 좀 다 애매하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한데, 추가적으로 좀 더 하나 더 보도록 하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조금 차트가 많이 느낌이 다르죠. 이미 어떻게 보면은 두 종목은 계속 무너져 내려왔고, 지금 얘 같은 경우 이 갭에서 버티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20일 이동평균을 지켜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두 종목과 신한지주와 굉장히 느낌이 다른 상황인데, 그러한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포인트는 바로 하나금융지주의 구조조정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은행 점포를, 구조조정을 다른 금융지주사들 대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굉장히 많이 진행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뭐 강했던 흐름들이 지난 7월 이런 구간에서도 가장 좀 강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다른 지주사들보다 그랬던 구간도 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현재 차트에서 강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그래서 다른 금융 지주사들보다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지금 버텨주는 흐름에 있어서 이 20일 이동평균선 깨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좀 37,000원을 회복해주고 좀 고가 갱신도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좀 금융지주사들이 전반적으로 애매한 과정 속에서도 요 종목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게 바로 어제 외국인이 매수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그 매매 동향 보면 이렇게 매도가 때렸었고, 어제 신한지주는, 그리고 꾸준하게 매도하고 있고, 근데 매매 동향이 굉장히 느낌이 다르다. 외국인의 행보가 좀 차별화되어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그거 업계 순위도 그렇지만 신한지주랑 KB금융이 업계 그런 상위권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주가 흐름과 여러 가지 매매 동향 상황을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 하나금융지주를 대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도 봐야 되겠고, 현재 어쨌든 주가 흐름상으로는 대장이 맞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신용한도 키움 기준으로 신용한도 초과라는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 나라 22 이동평균선에 이탈이 없다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조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드리지만 금융지주 다 애매하긴 한데, 그 속에서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요런 라인
뭐 22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는 이제 35,000 라인 정도 요 자리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다면 상단에서는 이 37,000원, 그 다음에 요 갱신해주는지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리고 좀 큰 흐름도 보도록 하죠. 연봉상에서는 역시나 좀 매물이 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꼬리가 많이 달리면서 끌어당겨진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월봉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얘도 KB금융처럼 끌어줬다가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긴 한데, 조금 힘이 KB금융보다는 조금 강하다, 지금 계속 쳐주고 있다, 그래서 이 돌파해주는지 좀 봐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정말 긍정적으로 흘러갈 경우에는 이제 4만원까지 좀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봉상에서도 좀 완전히 좀 다르죠. 10주 이동평균선에 좀 붙어져 있는 신한지주와 뭐 KB금융인데, 얘는 아예 좀 거리가 좀 있고 둥둥 떠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단 라인 21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뭐 요 라인 정도, 그 다음 뭐 더 밑으로 그 다음에 요 라인 정도, 그 다음에 상단에 요 라인, 그 다음에 뭐 이거 돌파해줄지, 돌파해주면 또 좀 더 상방으로 더 많이 열리면서 한번 4만원 도전해보는 거 아닌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도 이게 업종적으로 다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뭐 다른 뭐 신한지주 뭐 KB금융이 빠지는데 물론 혼자만 올라갈 때도 있었어요. 하나금융지주니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면서 같이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얘를 좀 중심으로 지주사들 가운데서는 4개의 지주사들 가운데서는 중심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도 조금 다르죠. 다른 상황인데, 사실 우리금융지주는 저번에 뭐 구조조정 한다 그런 내용 발표한 상황이 있고, 뭐 일단은 매매 동향이 썩 좋진 않아요. 하나금융지주 대비해서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KB금융과 뭐 신한지주보다는 뭐 주가 흐름은 좀 나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이고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높은 지주사들 보다는 오히려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다만 이게 얘는 22 이동평균선 밑에서 현재 존재를 하고 있어요. 존재를 하고 있고, 지금 뭐 고점은 뭐 계속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요 결국에 이 사이에서의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요 하단이 이탈이 안 나와야지 조금 긍정적일 수 있겠는데, 조금 애매하다, 얘도 뭐 계속적으로 애매하다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아예 뭐 최소한은 21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보려면 요거 넘긴 다음에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고가 갱신한 다음에 봐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만원에서 이제 만원이라는 심리적 가격에서 굉장히 위태위태롭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최대한 안정적으로 만원 위로 올라온 다음에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고, 어쨌든 뭐 금융주 같은 경우는 탄력이 뭐 좋을 때도 있긴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급등주처럼 탄력이 좋은 종목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가급적 여유 있고는 있으신 분들이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하나금융지주를 제외하고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은, 뭐 하나금융지주에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금융지주사 4종목을 좀 살펴봤는데, 그래서 전통적인 순위권에 있는 두 회사, 뭐 치고받고 하는 두 회사 그 금융지주사보다는 오히려 우리 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주가 흐름과 매매 동향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가급적 저 같은 경우는 하나금융지주를 차트적으로도 현재 대장성으로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금융지주를 좀 더 우선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굉장히 계속적으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애매한 부분에 많은 주가 흐름이에요. 현재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확인을 하면서 좀 보는 게 좋은 상황이고, 특히나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신경을 써야 되는 금융지주사 4종목이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코멘트 해드리는 부분 있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리딩, 무료 공개 추천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이거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